이 모든 일에 개인적 동기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도노 후에 이제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점수는 사실 점수가 아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점수고, 또 앞서 도노 깨달음을 더욱 거듭 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노 후의 점수는 캐릭터에 따라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이 도노 깨달음 이후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의 방식은 개인사에 집중해서 다스리는 방법과 이 의식에 집중해서 다스리는 방법, 이름해서 수상문 정해와 자성문 정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수상문 정해는 이제 이 산란과 혼침을 상대해서 파도 하나하나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고요. 자성문 정해는 파도를 잊어버리고 계속 바다 자체에 집중해서 삶을 이문등등하게, 즉 하늘에 내맡긴 상태로, 즉 이 순수한 의식이 주관하는 상태로 그렇게 매 순간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성문의 길을 따르든 이 수상문의 길을 따르든 같은 길이다. 결국 어떤 것이냐, 이 의식의 초점을, 개인에게 두고 있던 초점을 점점점 이 순수 의식으로 옮아가는 것, 이것이 이 자성문이든 수상문이든 하나의 길이 되겠다. 점점 개인사에 대한 의식의 초점을 줄이고 이 순수 의식에 대한 의식의 초점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전체 의식의 초점을 100으로 칠 때 여태까지 우리는 이 순수 의식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오직 개인에게만 이 의식의 초점을 100% 집중하다 보니까 이 개인사가 굉장히 무거워졌고요. 그래서 고통과 공포와 속박과 궁극으로는 죽음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100의 총량, 100의 의식의 초점을 이 개인사에서 이 의식으로 옮겨갈 때, 이전의 이 개인에게 발생했던 좋고 나쁨이 그대로 발생할 것이지만, 그 비중이 점점 50%, 30%, 10%, 1%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요. 이 개인사에 대한 관심의 비중이 주는 만큼 이 순수 의식으로 관심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통과 공포가 50%, 30%,
10%, 1%의 강도로 주는 것에 비례해서 자유와 평화가 50%, 80%, 90%, 99%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이다고 좀 이 15장 이후, 이 수신결 15장 이후에 전체적인 이 정의 쌍수의 길을 그렇게 좀 요약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의 일상사에서 어떻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느냐, 의식의 관심을 개인사에서 이 반야지혜로 옮겨가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수행이나 공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관심의 초점을 개인에게서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보통 회광반조를 여기에서 일로 이렇게 옮긴다 하는데 그것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이 도노 깨달음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난 뒤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광반조고요. 관심의 초점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때 이것이 수상문의 길이든 자성문의 길이든 한 길로 통하게 된다. 그러면 도노 점수는 도노 점수가 아니고 도노 돈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오후 수행, 즉 깨달음 이후에 이 뒤설거지는 수행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지만 그 전제는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죠. 도노가 있어야 하는데 이 도노에 대한 판타지는 앞서 강독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제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개인이 깨닫는 주체가 된다든가 또 깨달음의 체험이 있어야 깨달음이 증명된다든가 깨달음의 체험이 깊고 강할수록 깨달음을 증명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엉터리 이 전도 몽상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례 말씀을 보조 스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이 없어야 한다. 즉, 이 도노는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체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 지혜의 성가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리키는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도노의 전부다. 그리고 지혜란 무엇이냐? 우리가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공간과도 같은 이 의식이고요. 우리 안에 이 몸이 들어있다. 이것이 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해하는 순간 도노는 끝이 난 거예요. 이것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즉 점수 도노라는 것은 없다. 즉 선정을 통해서 해탈한다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조계종의 종조인 육조 해능 스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묘한 일이죠. 우리는 엄청나게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고요. 또 깨달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힘든 공부를 해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도노 깨달음 이전에도
공부가 필요 없고 도노 깨달음 이후에 수행해도 전혀 애쓰는 공부가 필요 없다 하니까 이게 참으로 묘한 그러한 참 진리의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모든 선현 성각 선지식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노 이전에도 개인적 애씀은 필요 없고요. 도노 이후에도 개인적 애씀은 필요 없다. 다만 이 개인에 집중된 관심의 초점을 이 의식, 소위 말하는 참나죠. 참된 우리에게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어록에도 이런 말이 있죠. 단진 범정 별무성애다. 다만 범부의 정식을 제거하기만 하면 되지 별달리 성인의 경지는 없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만 없애면 되지 별도로 깨달음이란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우리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렇게 덮고 있는 착각만 제거해버리면 깨달음은 저절로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죠. 우리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즉 우리는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이 하늘과 땅과 공간과 시간을 덮고 있는 바로 이 의식이다. 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이 도노 깨달음의 전부고요. 점점 이 믿음과 이해에 대해서 의식이 점점 더 집중되어서 결국에는 이 친구는 생각이 위주로 되니까 이 친구의 생각조차도 이 지혜에 순응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크게 노력이 필요 없고요. 심지어 이 개인은 도노 이전에도 나설 필요가 없고 도노 이후에도 나설 필요가 없죠. 나서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나서는 한 도노도 없고 점수도 없다. 즉 도노도 어디까지나 이 의식이 주체고요. 도노 이후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에 있어서도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이 의식이 주체가 된다. 이렇게 미리 좀 요약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5장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자세히 밝힘 해서 물음이라 그대의 판단에 의하건대 깨달은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선정과 지혜를 균등히 지니는 이치가 두 가지 있으니 하나는 자성정해요 또 하나는 수상문정해이다. 그래서 이 자성정해는 예를 들어 얼음이 그 굵기와 크기가 아주 딱딱하지 않고 크기도 작은 얼음인 경우에는 금방 녹을 수 있죠. 그런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 자성문정해의 길로 가고요. 또 얼음이 매우 크고 딱딱할 때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이 얼음이 녹아야 한다라는 것이 수상문 정해입니다. 그러나 얼음이 크든 작든 딱딱하든 딱딱하지 않든 간에 사실은 얼음은 없죠. 그냥 모양과 이름이 얼음이지 얼음은 물이고요. 액체인 물도 물이고요. 모양이 없는 기체인 물도 수증기죠. 수증기도 물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라는 이 도노 깨달음은 수상문 정해든 자성문 정해든 아무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깨달음의 바탕은 완전히 부처님과 동일하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과 동일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식 성각들은 이 깨달음에 있어서는 완전히 평등하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캐릭터에 따라서 이제 도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즉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경허 스님도 깨달음 이후의 모습이 특이하셨던 것이고, 경봉 스님이든 근세에 좀 특이한 깨달음 이후에 특이한 이 자유와 평화의 모습을 보이셨던 분들의 각각 모습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도노 이후에 정해 쌍수는 자성정해와 수상정해로 나눌 수 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자성문 정해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유로이 고요하게 알아서 원래부터 무의인지라 한 티끌도 상대될 것이 없거니 어찌 버리고 소탕하는 공부를 할 것이며 한 생각도 망정을 낼 것이 없거니 반년 있는 힘이 필요치 않다 하고, 그렇죠. 이 자성문 정에는 파도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 파도가 있고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이래 붙이니까 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죠. 파도와 바다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파도는 없죠. 바다의 움직임이 파도입니다. 그래서 유식 무경이라 하죠. 오직 의식만 있고 경계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즉 육체가 있거나 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버스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전부 환각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 환각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좀 너무 우리가 오랜, 즉 이 육체가 우리다라는 이 문명의 최면에 너무 오래 최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믿고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파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파도는 없고 바다가 있는 거죠. 바다의 움직임이 파도니까요. 그래서 파도는 없고 바다가 있다. 이것이 도노죠. 자, 도노 이후에 그러면 점수의 두 가지 방법은 파도 하나하나를 다스리는 것, 이게 수상문이고요. 화살표가 거꾸로 돼야 되겠죠. 파도 하나하나를 다스리는 것, 이게 수상문이고요. 바다 자체에 점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자성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성문 정해는 별도로 파도 하나하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죠. 파도는 개인이고 바다는 이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즉 사람이든 물건이든 오는 것은 막지 않고 가는 것은 잡지 않는다. 이 얘기죠. 심지어 오는 것을 막고 가는 것을 잡을지라도 그냥
이 친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개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사랑하고 껴안아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버려버리고 계속 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게 자성문이고요. 또 수상문은 이 개인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차리면서 점점 다스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수상문의 바탕은 뭐죠? 깨닫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어디까지나 이 파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바다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이 믿음과 이해가 굳건한 상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노 이전에 미심수도, 즉 미혹된 마음으로 수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만 알면 15장 이하에서 거듭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15장 이하를 15장 이하의 보조 스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즐겁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문 정에는 원래부터 무의인지라, 그렇죠? 이건 무의입니다. 무의는 무의와 유의를 구분한 방법은 말씀을 드렸죠. 개인이 주가 되는 것, 개인이 주체가 아니죠. 사실은 주체가 아닌데 개인이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유의죠. 유의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전부 꿈과 같다라고 금강경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개인이 주체가 될 수 없죠. 개인은 이 생물학적 기계죠. 생화학적 기계다. 바이오케미컬 머신이죠. 주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인데, 일체 유의법은 왜 꿈이냐? 개인이 주체인 걸로 착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꿈이다. 꿈이라는 것은 허망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무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의식, 참된 우리가 주체인 줄로 이제는 믿고 이해한다. 이게 반야지혜죠. 반야지혜가 있다면 바로 무의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일체 성현과 범부가 뭘로 구분되느냐? 유의냐 무의냐로 구분된다라고 금강경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성문 정에는 무의의 행위다. 즉, 더 이상 개인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오로지 의식이 주관하는, 의식이 주재한다, 의식이 주관한다. 의식이 주재하는 그러한 자유와 평화의 삶은 무의행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상문은 그럼 유의행이냐? 아니죠. 수상문 정의 역시도 무의입니다. 왜냐하면 무의를 바탕으로 개인사를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마치 유의행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즉 수상문 정의 역시 의식이 주관하는 그러한
정해 쌍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성문 정에는 원래부터 무위인지라 한 티끌도 상대될 것이 없거니 어찌 버리고 소탕하는 공부를 할 것이며 한 생각도 망정을 낼 것이 없거니 반년 있는 힘이 필요치 않다 하고 판정하되 이는 활짝 깨달은 이가 제 성품을 여의지 않고서 선정과 지혜를 균등히 지니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자성문 정예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상문 정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수상문 정예에 대하여는 말하되 이치에 맞게 산란을 거두며 법을 가리어 공을 관찰하되 혼침과 산란을 균등하게 조절해서 무위의 경지에 들어간다 하고 판정하되 이는 차츰 닦는 문중에 속하는 열등한 무리에 행할 바라 하시니 이 두 부문의 정과 해에 대하여 의심이 없지 않도다. 자, 이렇게 지금 묻는 사람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지금 자성문정에는 이렇다 하시고 수상문정에는 이렇다 하시니 이 의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질문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만일 말하기를 한 사람의 행할 바라 한다면 먼저 자성문에 의해서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은 뒤에 다시 수상문으로서 다스리는 공부를 하여야 되는가? 혹은 먼저 수상문에 의하여 혼침과 산란을 균등하게 조절한 뒤에 자성문에 들어가야 되는가? 만일 먼저 자성문의 정과 해에 의지한다면 자유로이 고요하게 알아서 더 이상 물리치고 닦을 공부가 필요치 않을 것이오늘 어찌 다시 수상문의 정과 해를 취할 필요가 있으리요. 마치 흰 옥에다 문체를 새겨서 옥의 덕을 해치는 것과 같도다. 혹은 만일 먼저 수상문의 정과 해로서 물리쳐 다스리는 공부가 이루어진 뒤에 자성문에 나아간다면 이는 완전히 차츰 닦는 문중에서 못난 근기가 깨닫기 전에 차츰 닦아 익히는 법이언을 어찌하여 말하기를 활짝 깨닫는 문중의 사람이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아서 공부할 것 없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 하리요. 자, 계속 묻습니다. 일단 질문을 다 한번 읽어보죠. 만일 동시이어서 앞뒤가 없다면 두 부문의 선정과 지혜가 동과 점의 차이가 있거늘 어떻게 동시에 함께 행하리요? 활짝 깨닫는 부문에 속하는 이는 자성문에 의하여 자유로이 공부를 잇고 차츰 닦는 부문의 못난 근기는 수상문에 나아가서 물리쳐 다스리는 공부를 힘써야 하나니 두 부문의 근기가 동과 점이 같지 않고 우수함과 열등함이 분명하거늘 어찌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 문에서 두 가지를 함께 해석하겠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마칩니다. 자, 질문의 요지는 이렇죠. 지금 도노 이후에 두 가지 정의 쌍수의 방편이 이제 말씀이 하셨는데 그 선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이 자성문을 먼저 닦고 수상문으로 나아간다면
자성문은 이미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데 왜 닦아야 되는 것이며, 뒤집어서 수상문을 닦고 자성문으로 나아간다면 이거는 점수 도노의 길이 아니냐. 그리고 수상문과 자성문에 전후가 없이, 앞뒤가 없이 동시에 닦는 것이라면 돈점의 근기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닦을 수 있느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의 전후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만약에 전후가 아닌 동시라면 이 돈점이 다른 것인데 어떻게 동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이제 설정이 된 것이겠죠. 보조 스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질문이 예상이 되니까 이런 질문을 설정을 하셔서 보다 도노 이후에 자유와 평화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대답이 중요합니다. 대답을 살펴보죠. 대답이라 이미 해석한 것이 분명하거늘 그대 스스로가 의혹을 내는구나.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공연히 따질 필요가 없으리라. 일단 조금 뭐라 하시죠. 그냥 그대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말을 믿고 내가 인도하는 바에 따라서 온다면 아무런 의문이 없을 것인데, 생각을 굉장히 많이 산란하게 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나 그 뒤에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만일 두 문에 대하여 그들의 수행을 나누어 판별하건대 자성정예를 닦는 이는 활짝 깨닫는 부문에서 공력 없는 공력을 써서 함께 운전하고 쌍으로 고요히 하며 스스로의 성품을 스스로가 닦아서 스스로가 불도를 이루는 무리니라.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자성문 정해는 성품 스스로가 닦아서 스스로가 불도를 이룬다. 즉, 더 이상 여기에는 개인이 나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성문 정해에서는 개인이 없다. 즉, 무의행이다. 그래서 별다른 공력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저절로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거칠지 않고 금방 잔잔해지는 그런 캐릭터고요. 또 얼음으로 치면 얼음이 굉장히 얇고 작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금방 녹아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이는 깨닫기 이전에 차츰 닦는 문중의 못난 근기가 물리쳐 다스리는 공부를 써서 마음마다 미혹을 끊어 고요함을 취하는 것으로 행을 삼는 것이니라. 이 두 부문에서 행하는 것이 동과 점이 각각 다른지라 혼돈하지 말지니라. 자, 그 뒤에 계속 보아야 이 문단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부문에서 행하는 것이 동과 점이 각각 다른지라 혼동하지 말지니라 하시고, 그러나 깨달은 뒤에 닦는 문중의 수상문에서의
물리쳐 다스리는 법을 겸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차츰 닦는 근기에 행할 바를 완전히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을 취하되 길을 빌리거나 투숙을 의탁하는 것 같을 뿐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이 활짝 깨닫는 문에도 근기가 수성한 이가 있고 근기가 열등한 이도 있으니 한 예로서 그의 행적을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수상문 정해는 지금 언뜻 보기에는 마치 점수 도노의 그 점수와 똑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얘기입니다. 예, 앞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노 이후에 이제 점수가 있는 거죠. 도노 이후에 점수가 있는데 이 도노 이후의 점수의 원칙은 무엇이다? 바로 자성문 정해다 이 말입니다. 도노 이후의 점수의 대원칙은 이 자성문으로 닦아 나가는 것이다. 맞죠? 그게 원칙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도노라는 것이 파도가 곧 바다다. 즉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존재한다. 이것이 도노인데 그렇다면 이 도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죠. 그렇다면 개인은 주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 습관이 두터운 그러한 캐릭터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매우 예외적으로 이 수상문을 말하는 것인데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조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도노 후에 점수의 대원칙은 첫째가 자성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워낙 습기가 두터운 그러한 캐릭터의 경우에는 빌려오자 이 말이죠. 방편을 빌려오자. 즉 수상문으로 좀 습기를 다스려 나가는데 이 수상문은 어디까지나 예외다. 왜 예외인가? 점수 도노란 건 없다 했죠. 예, 차츰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없는데 이 수상문 정해가 마치 이 도노 이전에 점점 닦아 나가는 그러한 방법과 비슷해 보이는데 이것은 못난 근기들이 택도 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심수도니까 아무 이득이 없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방편을 좀 빌려오자 이 말입니다. 빌려오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방편을 빌려오되 도노 이전에 점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상문 정에는. 왜냐하면 수상문 정에는 도노 이후의 점수잖아요. 이미 깨달음이 있습니다. 즉 반야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는 가운데에 이 못난 근기, 즉 우리가 해서는 도노를 위한 점수를 그것은 필요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러한 문 중에서 행하는 이 점수의
껍데기, 즉 방법만을 가져와서 수상문이라는 이러한 깨달음 이후에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점수를 할 수도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이 습기가 너무 두터울 경우에, 즉 파도가 매우 높고 거칠고 또 얼음이 매우 크고 딱딱할 경우에는 이 점수도노라는 이 필요 없는 또 이 전혀 이 정견이 아닌 그 외도죠. 불교에서 말하는 외도의 수행 방편을 빌려와서 수상문으로 정해를 닦아도 예외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뒤에 닦는 문중, 즉 도노 점수 문중에서는 이 수상문에 있어서는 차츰 닦는 근기에 행할 바를 완전히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을 취하되 길을 빌리거나 투숙을 의탁하는 것 같을 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질문자와 같이 이 수상문 정해는 결국은 점수도노의 길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질문자의 이 질문의 핵심은 이 수상문 정해는 결국 점수도노의 길이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점점 이 파도를 닦아서 깨달음에 이룬다. 점수도노와 수상문 정해가 무엇이 다르냐?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보조 스님께서는 다르다. 외도에 이 수행을 잠시 빌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보이죠. 저 수상문 정해가 도대체 그러면 뭐 있지도 않다는 점수도노의 길이 아닌가 라고 할 때 그게 아니고 점수도노는 도노 점수는 이미 도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적도노 사비돈제와 같이 깨달음은 온전하나 현실 생활에서는 아직 자유와 평화가 구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자유와 평화의 그러한 삶을 풍부하게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의 논쟁이 촉발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깨달음을, 즉, 도노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수상문 정해가 도노 점수냐 아니면 점수 도노냐라는 것으로 지금 귀결이 되죠. 그러나 천성의 괴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도노 깨달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는 것과 둘째로 이 깨달음의 체험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 깨달음과 도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철저히 이해하는 한 이 보조 스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믿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걸 한번 보죠. 만일 번뇌가 얕고 몸과 마음이 거뜬하여 가볍다 이 말이죠. 경안이다 이렇게 합니다.
뭔가 마음이 거뜬하여 선을 대하되, 예, 착할 선자입니다. 선을 대하되 선을 여의고 악을 만나되 악을 여의어 8가지 바람에 요동치 않고 3가지 느낌에 고요해진 이는 자성문의 선정과 지혜에 의하여 자유로이 쌍으로 닦을지니 천진하여 자귀가 없으며 움직이고 고요함에 항상 선정에 있는지라 자연의 진리를 성취했거늘 어찌 수상문의 물리쳐 다스리는 법을 쓸 필요가 있으리요.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말지니라. 자, 도노 이후에 2가지 캐릭터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캐릭터는 뭐냐? 번뇌가 얕고 몸과 마음이 거뜬하다 이 말이죠. 본래 이 섭에 많이 찌들지 않았다. 즉 문화와 문명의 최면에 깊이 매몰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성문 정예로 가면 된다 이 말이죠. 예. 별다른 그렇게 애쓰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도노 깨달음에 대한 믿음과 이해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와 평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떤 캐릭터의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번뇌가 얕고 몸과 마음이 거뜬하다 이 말이죠. 번뇌가 얕고, 즉 평소에 생각이 많이 산란하지 않고요. 몸과 마음이 거뜬하다, 즉 혼침에 길게 자주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상문 정예로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수상문 정예는 예외적으로 닦는 경우다 이 말입니다. 즉 이 얼음의 크기와 굳기가 작고 단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성문 정예로서 무의행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자유와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근기에서는 수상문을 쓰느냐? 비록 먼저 깨달았으나 번뇌가 짙고 습기가 굳고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면 생각마다 망정을 내고 인연을 만나면 마음마다 상대를 이루어서 혼침과 산란에 끄달려서 고요한 아름의 항상 빛남을 어둡히는 이는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를 의지해서 물리쳐 다스리는 공부를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균등히 조절해서 무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번뇌가 얇고 몸과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자성문으로 가고요. 번뇌가 짙고 습기가 굳고 무거운 사람은 수상문으로 가서 좀 얼음을 녹여내는데 조금의 애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애씀은 즐거움이다 이 말이죠. 왜? 이미 도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애씀은 도노 이전에 그러한 미심수도와 같이 고통과 공포가 아니고요. 즐거운 애씀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2가지 경우가 있죠.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자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애를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도 애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이 안 들어요. 도노 이후에 수상문도 그렇습니다.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즐겁게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기꺼이 한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란 말이 아주 좋은 말이죠. 기꺼이 즐겁게 하는 거죠. 근데 자성문은 한다는 생각과 의지도 없이 하는 거죠. 저절로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좋은 일,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을 할 때는 아예 시공간이 사라져 버리죠. 예, 그게 무의행입니다. 아주 즐거운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광경을 어디에 관광을 가서 좋아하는 경치를 관람하거나 할 때는 체험 주체와 체험 시공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시간이 사라져 버리죠. 순삭이라 하잖아요. 순삭되듯이 이것이 자성문 정예고요. 수상문 정예 역시도 이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짙은 번뇌와 굳은 습기를 하나하나 다스려 나가지만 그것은 아주 기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큰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유와 평화의 이 삶을 누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